안녕하세요. 똑똑새TV의 똑똑새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무이네에 위치한 센타라 미라지 리조트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고다를 통해 예약했고 20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묵었어요. 센타라 미라지 리조트는 저희가 묵은 5성급 호텔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호텔이었습니다. 가격도 그 중에 가장 비쌌고요. 2박에 60만원 조금 넘게 예약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행이 끝난 후에 아이들도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숙소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센타라 미라지는 한 건물에 여러 방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독채의 건물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규모가 크고 부지가 넓어서 무조건 버기를 타고 이동해야 해요. 각 숙소에 있는 전화기로 0번 누르고 버기 플리즈 하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봐요. 식당, 수영장 등과 같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바로 버기를 불러줍니다. 기다린 적은 거의 없이 버기가 바로바로 왔어요. 버기를 타고 이동하는 길도 조경이 예쁘고 근처 바다가 보여서 참 아름다웠어요. 숙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묵은 숙소는 빌라2 베드룸에 프라이빗 풀이 있는 곳이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전용 화장실이 있는 아이들 방 1개, 거실 화장실이 있어요. 거실 화장실에는 샤워 시설이 없고 간단하게 손 씻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작은 화장실이고 1층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 시설과 욕조 등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1층 방에는 싱글 침대가 2개가 있고 예쁜 그네와 간단한 클라이밍 시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우와 탄성을 내더라고요. 뿌듯했답니다. 아이들 방에서 프라이빗 풀로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2층은 테라스와 함께 부부방이 있어요. 킹 사이즈 침대에 화장실도 아주 넓고 쾌적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테라스에 나가봤는데 이곳의 풍경을 내 눈에 가득 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텔레비전이 각 방과 거실에 모두 3개 있었지만 텔레비전을 볼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4인 가족이라 그런지 1층 싱크대에 4개, 2층 부부방에 2개 있었어요. 다음날 똑같은 개수로 채워주셨어요. 베트남은 무조건 물을 사 먹어야 하더라고요. 센타라 미라지 안에 식당을 가더라도 이 물을 챙겨가지 않으면 또 그곳에서 물을 사 먹어야 해요. 호텔 밖에 다른 식당에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많이 사 먹다가 나중에는 물을 좀 잘 챙겨서 다녔어요. 프라이빗 풀은 주로 밤에 이용했어요. 낮에는 센타라 미라지의 인피니트 풀이 다채로워서 이곳에서 노느라 프라이빗 풀은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도 아쉬운 아이들을 위해 밤에만 잠깐 들어갔답니다. 센타라 미라지의 인피니티 풀은 정말 최고였어요. 멋진 배가 있는 아주 얕은 어린이 전용 풀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다채로운 풀들이 나왔어요. 1층 풀에서는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이 많았고 똑쟁이는 이 얕은 곳에서 스노클링을 많이 했어요. 2층 풀은 넓고 깊이가 적당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기 좋았어요. 사진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이곳에서 가장 오래 놀았어요. 3층 풀은 2m 풀이에요. 깊이가 2m나 되다 보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무서웠지만 구명조끼에 의지해서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니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약간 도전의식이 생긴 아이들이 다시 가고 싶다고 해서 몇 번 더 들어갔는데 저도 짜릿하고 재미있었어요. 2m 풀은 위험할 수 있어서 꼭 어른과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정말 곳곳에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전요원들이 많습니다. 4층에도 풀이 있는지 몰랐는데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웬걸?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수영장이 바다와 이어지게 보이는 아주 멋진 풀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너무 정면으로 비쳐서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찍으면 인생사진 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층 풀은 공사 중이라 개방하지 않았어요. 지금쯤은 공사가 끝났겠죠? 아고다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5층 풀은 밤에 더 멋진 풀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또 풀이 하나 더 있어요. 버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기 기사님이 이 수영장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센타라에서 가장 긴 수영장이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똑똑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것도 이용해 보았습니다. 딱 절반 정도 되는 지점에 내려주셔서 반절만 다녀왔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조경이 정말 예뻐요. 이 수영장 근처로 룸이 배정되었다면 더 자주 이용했을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올 때는 근처에 있는 안전요원에게 버기를 불러달라고 하면 돼요. 센타라 미라지의 인피니트 풀이 정말 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이터도 뒤지지 않아요. 저희가 체크인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먼저 밥을 먹었거든요. 비싸요 비싸. 저녁 먹고 1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 가격이면 밖에서 랍스타 먹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식에만 이용하세요. 암튼 식당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회전목마 돌아가는 놀이터 보셨나요? 이곳에 있습니다. 놀이터도 크고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보고 너무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말이죠. 놀이터 옆에 그물로 되어진 큰 놀이공간이 또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까지 이용할 시간이 없었어요. 식당을 사이에 두고 놀이터와 그물 놀이공간이 있어서 물놀이를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재밌게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근처 식당을 검색해서 저녁을 밖에서 사 먹었어요.
그랩을 불러서 나갔는데요. 식당들이 위치한 곳이 얼마 멀지 않아서 택시 비용도 편도 3만 동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이니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이네 다음 일정으로 푸꾸옥에 갔는데 무이네가 푸꾸옥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 베트남에서 먹고 싶은 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드세요. 랍스타를 포함한 해산물, 망고와 같은 열대과일. 그 다음 일정이 푸꾸옥이라면 여기에서 마음껏 드시는 겁니다. 센타라 미라지에는 디파짓, 즉 보증금이 없어요. 저희는 호치민에서 무이네로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센타라 미라지가 베트남에서 첫 5성급 호텔이기도 했고 숙소에 대한 설명을 길게 들은 첫 숙소였어요. 왜냐면 호치민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성비 숙소에 묵어서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긴 베트남식 영어를 듣는 기회가 처음이어서 디파짓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파고 앱을 이용했습니다. 파파고 앱에 글씨 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도 잘 적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영어를 못 알아듣는 와중에 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 가든뷰였는데요. 하룻밤에 9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을 추가하면 오션뷰의 인피니티 풀과 아주 가까운 숙소로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아름답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피니티 풀과 가까워서 애들에게 놀고 와 할 수 있는 건 좋았어요. 물론 우리도 뒤따라 갔지만요. 또 숙소 업그레이드를 하면 발 마사지를 한번 추가해준다고 했어요. 만약 발 마사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깝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해주는 발 마사지가 아니라 괄사 같은 곳으로 그냥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였어요. 굳이 2박에 10만 원을 더 낼 정도였나?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뷰만 좀 차이 나는 거지 숙소 컨디션은 같으니까. 또 발 마사지는 밖에 나가면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룸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타라 미라지의 또 다른 장점은 센타라 미라지 정문 쪽에 코리아마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잘 챙겨가도 막상 또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코리아마트에서 라면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버기를 불러서 코리아마트에 가서 잘 이용했어요. 마트가 크진 않지만 코리아마트가 가깝게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이렇듯 장점이 많은 센타라 미라지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전용 해변이 노노노노노노.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베트남 바다에 대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센타라 미라지는 전용 해변이 해수욕장이 맞아? 할 정도로 사람도 없고 해변도 별로고 솔직히 아주 근처에 어부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 바다 컨디션이 정말 별로거든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 어부의 마을과 같은 바다여서 그런지 바다 빛깔도 안 예쁘고 물에 들어갈 수 없겠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는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바다가 제일 좋았던 곳은 푸꾸옥의 티엔탄 리조트였어요. 센타라 미라지에서는 인피니티 풀과 프라이빗 풀, 놀이터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 이건 호치민 부인의 숙소 모두에 해당이 됐는데요. 화장실에 헤어 컨디셔너가 없어요. 머리가 짧은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면도기 등 다른 어메니티는 잘 갖추고 있었지만 헤어 컨디셔너가 없다는 것. 센타라 미라지뿐 아니라 호치민 무인의 숙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묵은 숙소만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박의 일정이 끝나고 짐을 맡겨두고 지프투어를 다녀왔어요. 지프투어 영상은 따로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약 저에게 센타라 미라지를 또 가고 싶니? 라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똑똑이랑 똑쟁이도 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으뜸으로 센타라 미라지를 뽑습니다. 그럼 또 갈 거니? 라고 물으면 저는 좀 고민돼요. 왜냐면 제가 멀미를 하는 편인데 호치민에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4시간에서 5시간 이동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리조트는 정말 좋았지만 슬리핑 버스를 다시 타야 된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베트남 무인의 5성급 호텔인 센타라 미라지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대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럼 이제 안녕!